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방력과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한국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 물량이 유럽 전체보다 훨씬 많습니다. 유럽의 국방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현재 유럽은 국방비를 증액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비는 유럽의 국방비보다 훨씬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의 국방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국의 안보가 위험한 상태인데요. 유럽에서는 대한민국의 방어체계와 MD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인지라 한국에게는 호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은 우크라이나로 인해 속빈 강장과도 같은데요. 월스트리트의 기사에 따르면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영국조차도 유사시 전선에 배치할 수 있는 전차가 150대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 막강했던 유럽은 이제 옛말이 되었으며 콧대 높은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발발전만 해도 독일은 유럽 내에 큰 소리 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단 2년 만에 고작 이틀치의 탄약을 남기고 죄다 소진해버렸습니다. 이는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지금 유럽은 온갖 앓는 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 유럽 전체보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유럽 국가들도 자신들의 변명을 합리화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생산 물량이 족족 우크라이나로 빠져나가다 보니 끊임없이 소비만 계속한 탓도 있지만 아무리 이를 감안해도 지금 유럽의 상태는 심각합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안보를 내팽개친 유럽의 민낯이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초강대국인 미국이 있는데 굳이 돈 먹는 하마인 국방력에 예산을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실제로 나토는 냉전 이후 유럽의 국방비 지출 평균 금액은 연간 경제 생산량의 고작 1.3% 불과했습니다. 유럽이 연간 경제 생산량의 1.3%를 국방비로 지출했다는 건 병사들 월급 정도 지급한 게 끝이란 소린데요. 당연히 포탄 비축이나 무기체계의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은 극단적으로 감축하고 신형 무기체계 개발도 등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에는 유럽에서도 국방비를 증액하는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지만 10년간 유럽이 20%를 늘리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300%, 600% 이상 증액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텅빈 무기고를 가진 유럽이며 당장이야 우크라이나, 폴란드가 버티고 있지만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이라도 전력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 확보하려는 건 단연 방어체계, 그 중에서도 미사일을 막기 위한 MD 시스템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무기 불매 언급까지 나왔던 유럽이 대한민국 방공망까지 기웃거리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MD 시스템을 탐내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는데 MD 시스템이란 미사일에 대처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물론 도발 원점을 파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보면 일단은 적의 공격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역사상 정말 선전포고 전쟁을 시작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요. 그 말은 킬체인이 작동해 적의 공격에 선제 대응하는 게 아닌 이상 최소 한 번 이상은 적의 공격을 버텨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미사일이 동원되지 않으리라는 건 말도 안 되는데요. 적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아군의 전략시설을 먼저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의 미사일 역량을 완전히 뿌리 뽑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사일 사일로의 위치는 전략시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극비사항 중 하나인데요. 현대전에 이조차도 발각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미사일 발사용 태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미사일 공방전을 벌여야 할 확률이 높다는 말인데요. 심지어 그것도 최전성뿐만 아니라 후반까지도 미사일에 시달려야 합니다. 유럽에서도 MD 시스템 구축의 속도를 내려는 것도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간접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푸틴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걸 겪게 해주겠다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하 발사시설에 배치했다며 경고했습니다. 결국 유럽에서도 늦게나마 MD 시스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유럽의 MD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현재 가장 성공적인 MD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는 단연 미국인데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MD 시스템은 단순한 요격 미사일이나 방공망이 아니라 영역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넓고 다층적인 방어망을 구성할수록 요격 성공률이 높은 훌륭한 MD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NMD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참여로 최종 완성됩니다. 미국의 확장 NMD는 ICBM으로부터 미본토를 방어하는 동시에 TMD를 배치해 지역적 차원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배제하고 동맹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과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덕에 한미일 3개 국가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미사일 표적 탐지부터 좌표 확인까지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해졌는데요. 이처럼 MD는 한 개 국가만 구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적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선 여러 나라가 다층적인 방공망을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유럽처럼 거대한 대륙에 여러 나라가 밀집한 형태일수록 다층적인 여러 겹의 방공망이 필요한데요. 미사일 요격은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극초 단파 레이더 위성 기반의 감시 체계 등을 활용하여 미사일 발사의 초기 단계부터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다양한 센서들의 정보를 통합하여 정확한 미사일 위치 및 행동을 확인하는데요. 당연히 다각적인 정보가 다량으로 제공될수록 정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MD 시스템의 최전선인데요. 결국 대한민국의 MD 시스템은 자체적인 방공망을 다층적 고성능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바로 유럽이 대한민국의 KAMD를 눈여겨보는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은 0에서 15km 저고도, 15에서 40km 중고도, 40km 이상의 고고도로 방어고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배치 완료된 것만 따져봐도 저고도의 해군과 SM-2, 중고도의 천군과 해붕-2, SM-3, 패트리어트-3, 고고도엔 사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5년 이내에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와 L7-2가 전력화될 예정인데요. 전 세계에서 이처럼 다층적인 방공망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서구권 국가 중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중동의 천공 수출을 기점으로 방산시장의 문을 열었는데요. 한국형 MD 시스템에 눈독 들이는 유럽에서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